암 치료에 급소 즉시 실행하라. 칵테일 면역 영양 면역요법. 영양 면역의 중요성. 과거에는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5대 영양소 섭취에 중점을 두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최근에는 임상 영양학의 발전과 더불어 질병의 근본적이고 안전한 치료법을 모색하는 예방의학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영양에 대한 관점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예방의학 전문가들은 암 환자들의 식생활과 생활 면역을 연구한 결과 영양 상태의 문제점을 밝혀내는 동시에 암이 성장하는 환경이 영양 불균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암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와 피해야 할 식습관을 규명하였으며, 이제 암은 치료가 어려운 질병에서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점차 인식되고 있다. 암 치료 중 영양 관리의 목적은 균형 잡힌 영양을 통해 환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 또한 영양 관리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을 돕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건강 상태와 영양 상태가 변화함에 따라 영양 면역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암 치료 후에는 암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집중적인 면역 관리가 필수적이다. 전암 단계, 암 치료 단계, 치료 후 재발 방지 단계에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영양 관리를 통해 영양 면역을 높인다면 암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더욱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먹은 것이 나의 몸이 된다. 라는 말은 영양 면역의 중요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문구 중 하나이다. 좋은 영양은 건강세포의 성장을 촉진하여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체내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해 형성된 건강한 체력은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또한 좋은 영양은 치료 후 신체가 정상 상태로 빠르게 회복되도록 돕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이후에도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양 면역이 암 발생과 치료 과정에 미치는 영향. 영양 면역은 암 예방과 치료의 핵심 요소로 세포 단계부터 암세포 제거 및 치료 지원까지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양 면역이 암 발생 과정과 치료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영양 면역은 전암 단계에서 DNA 손상과 돌연 변이를 막고 손상된 DNA를 정상세포로 복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세포 분열의 초기 단계부터 영향을 미친다. 세포 분열 도입 단계에서는 충분한 에너지와 단백질, 레티노이드, 비타민 A와 같은 필수 미량 영양소가 필요하다. DNA 복제 단계에서는 엽산이 기본적으로 필수적이며, 손상된 DNA를 복구하기 위해 비타민 A, 비타민 D, 엽산, 코엔자임 Q10, 셀레늄 등이 도움이 된다. 이 과정 전반에서 포도당 비타민 A, 비타민 B12, 엽산, 철분, 아연과 같은 영양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영양 면역은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고 손상된 세포가 복제되는 것을 막아 암 예방에도 기여한다. 영양 면역을 통해 에너지 공급을 제한하거나 오메가3 지방산을 공급하여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 항산화와 항암 효과를 가진 커큐민, 나이코펜, 폴리페놀, 루틴, 퀘르세틴 등의 파이토케미칼은 손상된 세포의 자가 사멸 과정을 촉진하여 암세포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셋째, 영양 면역은 이미 생성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치료를 지원한다. 체내 면역 시스템을 자극하여 면역세포 활성을 촉진하고 암 성장에 필요한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하며 치료 중 손상된 정상세포의 빠른 복구를 돕는다. 이처럼 영양면역은 암 예방과 치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녹차에 함유된 GCG와 플라보노이드, 콩의 제니스테인, 카레의 커큐민, 양파의 퀘르세틴, 포도의 네스베라트롤, 마늘의 알리신은 암세포 주변의 신생혈관이 형성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면역세포 활성화와 정상세포의 빠른 회복을 위해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이노시톨, 테르펜,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영양소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자연식품을 충분히 섭취한다. 특히 엽산, 항산화, 비타민,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미량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했을 때 암 진단 후 생존율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영양 면역은 전암 단계에서 암 예방과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암 발생 후의 치료 단계와 치료 완료 후 재발 방지 단계에서도 보조요법이 아닌 주요 치료 방법 중 하나로 점점 더 활용되고 있다. 암 치료는 환자의 가족력, 건강 상태, 영양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적용해야 하지만 영양 면역 관리 수칙은 암 예방, 치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환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필수 사항임을 기억해야 한다. 주목받는 칵테일 영양 면역 소재. 이제는 영양 면역을 중심으로 한 생물학적 치료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과거에는 과학적 검증이나 입증 없이 경험적으로 처방되고 사용됐던 천연 물질들이 최근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면역계, 순환계, 내분비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식품 및 영양 물질이 암을 유발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용 가치가 높은 활성 성분을 식품 및 식물로부터 추출하고 분리하여 암의 재발 방지와 치료에 이용하려는 시도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개발된 합성의약품은 사용량과 사용 빈도에 따라 체내의 독성을 유발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반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 성분은 기존 항암제와 달리 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 이후 발생하는 부작용이 없으며 세포 독성과 유전 독성이 없기 때문에 인체에 안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천연 물질을 활용해 우수한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이미 항암제로 사용되거나 면역체제로 활용되고 있는 약물들의 대부분이 천연 식품 소재나 식물에서 유래된 것임을 고려
하면 이는 결국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화제가 되었던 아프리카 버드나무에서 축출한 항암 물질은 혈액 공급을 차단하여 종양 세포를 사멸시키는 새로운 원리의 항암 약물로 임상실험에서 놀라운 효과를 입증하며 주목을 받았다. 또 다른 사례로는 상품명 텍솔로 알려진 항암제가 있다. 이는 북미 태평양 연안에 서식하는 약용 식물인 주목이라는 나무의 껍질에서 축출한 물질로 특히 유방암의 난소암과 같은 여성 암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다. 빈카 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빈카 알칼로이드는 혈액암을 포함한 다양한 암에 유효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버섯의 특수 성분을 약물화하려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운지버섯에서 축출된 크레스틴은 항암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표고버섯에서 축출된 렌틴하는 각종 암 환자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약재로 널리 사용되는 복령, 절영, 영지 등의 버섯류와 동충하초, 상황버섯 등에서도 항암 생리 활성물질로 축출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천연물질 기반의 항암 치료제가 암 치료와 면역 강화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피어슨 박사가 1990년부터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식품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시작하며 기능성 식품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능성 식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미국, 일본, 유럽 연합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기능성 식품의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고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후보 물질로서 식품의 성분을 연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집중 면역 관리를 위한 면역푸드 3총사, 셀푸드, 휴전푸드, 이문푸드. 나는 2001년에 기업 부실연구소인 생명과학연구원을 발족시켜 영양, 면역 소재 개발에 몰두했다. 오랜 연구의 열매로 파이토, 식이영양복합제인 셀푸드, 유전자 복구 영양복합제인 휴전푸드, 면역 증강 영양복합제인 이문푸드를 개발했다. 셀푸드, 휴전푸드, 이문푸드는 다수의 연구 논문과 학술 자료를 바탕으로 파이토 영양소의 효능에 따라 분류된 항암 및 면역 활성 식품군 세 가지로 붙여진 명칭이다. 이 제품들은 과학적 연구 방법론에 기반하여 개발되었으며 실제 임상 현장에서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이제 기능성 식품은 암 예방과 치료를 위한 혁신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더 큰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파이토 식이 영양 복합체 셀푸드. 셀푸드는 세포의 필수 영양소와 정상 세포의 생성 및 증식의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파이토 영양소로 구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통곡물, 야채류, 해조류, 버섯류, 과일류, 양질의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 등을 통해 6대 영양소와 50여 가지 미량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컬러푸드, 빨간색, 노란색, 녹색, 보라색, 흰색, 저지하의 식품, 저칼로리로 식품 및 식이세포 대사에 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면역 증강 영양 복합체 이문푸드. 이문푸드는
항암 효과와 면역 증진 효과를 보유한 파이토 영양소들로 구성된 식품군이다. 주요 성분으로 아라비녹실란, 후쿠이단, 진세노이드, 미슬토,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베타글루칸, 밀크시슬, 카테킨, 이소플라본, 유산균, 비타민 A, C, D, E, 미네랄, 아연, 셀레늄 등이 있다. 이들 성분은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유전자 복구 영양 복합체 휴전푸드. 휴전푸드는 유전학적 영양소를 기반으로 하여 질병 발생 전 단계에서 과메틸화 조직, 유전자 정상 발현,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복구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의학 및 영양학 분야에서 유전자와 질병 예방, 유전자와 필수 영양소 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주요 성분으로는 나이코벤, 토마토, EG, CG, 녹차, 커큐민, 강황, 제니스테인, 콩, 셀포라판, 블로콜리, 항산화 영양, 비타민 A, C, E, 아연, 셀레늄, 엽산 등이 있으며 이들 성분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건강한 유전자 발현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다. 셀푸드, 면역세포 필수 영양소, 항돌연변이, 휴전푸드, 유전학적 영양소, 암 억제 유전자 메틸화 조절, 이문푸드, 항암 면역 증진 효과 보유한 파이토 영양소. 칵테일 온열 면역 요법. 체온과 면역. 독일에서는 암 환자의 면역 상태 점검을 위해 환자의 체온 측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체온이 면역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암 환자의 치료 및 관리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체온에 따른 건강 상태는 다음과 같다. 36.5도 건강한 상태로 면역력이 왕성하게 유지됨. 36도시 오한이 발생하며 열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체가 반응함. 35.5도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배노 기능 저하, 자율신경 실조 증상, 면역 반응 이상이 나타날 수 있음. 35도시 암세포가 증식하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 일반적으로 체온이 정상 체온보다 낮거나 불규칙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암 환자의 체온이 낮고 불규칙한 경우 면역 상태가 약하거나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 체온이 1도씨 떨어지면 면역력은 약 30% 감소하고 반대로 평균 체온이 1도씨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약 30%가 증가한다. 아보노드 박사 등이 저술한 면역력 슈퍼 처방전에서는 저체온이 발생하는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두 가지가 있는데 일상생활을 하거나 업무를 보는데 활동 중에는 교감신경이 우세하고 음식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는 부교감신경이 활발하다. 결국 이 두 신경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건강의 비결이다. 병이 생기는 원인은 자율신경의 균형을 깨트리는 스트레스이다. 과로와 걱정은 물론 약도 교감신경을 긴장시키는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긴장하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관이 수축하고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 온몸에 혈행 장애가 일어난다. 또 백혈구 중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가진 가립구를 대량
활성산소를 방출하고 이때 과립군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조직을 공격하여 염증을 일으킨다. 반대로 지나치게 편안한 생활을 부교감신경을 우세하게 해 아세틸콜린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 이 호르몬은 영양으로 혈관이 확장된다. 이렇게 되면 혈류가 빨라져 더 많은 혈액이 필요하므로 순환 장애가 일어난다. 둘 중 어느 쪽이든 혈행의 흐름이 나빠지면 체온이 내려가고 자연히 면역력이 떨어진다. 체온이 1도씨 내려가면 대사 기능은 12%, 면역력은 30%나 떨어진다. 냉증은 만병의 근원으로 의욕을 아사가 마음까지 차갑게 만들어 부정적 사고에 빠지게 한다. 게다가 또 다른 병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보, 도로, 아시, 하라, 유미, 후쿠다, 미노루, 공저, 면역력 슈퍼 처방전. 체온과 면역 상태의 관계는 정상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체온 측정을 통해 자신의 면역 상태를 평가하고 암 발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독일 연구자들은 체온이 저하되거나 불규칙한 특성을 보일 경우 5년 이내에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 암과 온열 면역 치료. 온열 면역 치료는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와 병행하여 주로 사용되는 치료법으로 면역 체계를 자극하여 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 치료법은 종양세포 내 혈액과 산소 공급을 증가시켜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의 효능을 높이며 연구에 따르면 병행 치료 시 효과가 33%에서 60%로 2배 가까이 상승한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면역 치료와 함께 사용할 경우 더욱 강력한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항암 약물이나 방사선 치료가 어려운 환자의 경우 온열 면역 치료만으로도 암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치료법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암으로 인한 심한 통증을 완화함으로써 진통제 사용량을 줄이는 동시에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다. 온열 면역 치료는 혈액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형암 치료에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온열 치료 기기 중 고주파 온열 치료기나 초음파 온열 치료기에는 자동 초점 기능이 장착되어 있어 암 조직이 위치한 부위를 탐지하여 그 부위에 열이 집중적으로 가열해질 수 있도록 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은 주변의 정상 조직에도 불필요한 열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하여 안전하게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종양이 한 부위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부위에 퍼져 있는 경우 자동 초점 기능을 통해 각 부위에 필요한 만큼의 열을 가하여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온열 면역 치료는 부작용과 합병증이 거의 없는 안전한 치료법으로 널리 평가받고 있다. 기존의 항암 치료에서 흔히 나타나는 메스꺼움, 구토, 오심, 식욕 부진, 체중 감소, 소화 장애와 같은 부작용이나 탈모, 팔과 다리의 저림 같은 합병증이 보고되지 않았다. 이러한 특성은 온열 면역 치료가 환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으로 꼽힌다. 고주파 온열 치료기의 등장.
95년 독일에서 암 연구를 진행하던 중 하거 박사의 병원에서 처음으로 고주파 온열 치료 현장을 목격했다. 그 당시에는 고주파 온열 치료법이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이후에는 점차 효과를 인정받으며 의사들 사이에서 주목받기 시작하고 했고 그로 인한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우리 병원에서도 고주파 온열 치료기를 설치한 이후 많은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물론 고주파 온열 치료기는 방사선 치료처럼 암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지는 않지만 정상세포를 보호하면서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미래의 의학으로 불릴 만하다. 다음은 네이버 건강백과 암 알아야 이긴다는 에 실린 고주파 온열 요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도의 말부터 온열 치료를 종양 치료의 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으나 당시의 기술적 수준으로는 몸 깊숙한 곳에 위치한 종양에 효과적으로 열을 전달하는 것이 어려워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례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체내 깊숙한 곳에서도 골고루 열을 전달할 수 있는 온열 치료 기기가 개발되면서 유럽에서는 많은 환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 치료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데 2012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재발한 악성 뇌종양 환자 140명에게 온열 치료를 적용하는 임상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 연구의 대상자들은 암 치료로 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한 환자들이었으며 대부분은 온열 치료와 항암 치료를 병용했다. 98명. 이들 중 가장 악성인 뇌종양 환자들의 온열 치료가 시작된 시점부터 종양 생존 기간이 6개월이었던 것은 꽤 주목할 만한 결과다. 또한 진행된 자궁 경부암과 직장암의 경우 단독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병용 포함보다 온열 치료를 함께 시행했을 때 부작용이 증가하지 않고 국소 재발률도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 방사선 종양학회지에 발표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수술이 불가능한 췌장암 환자에게서 항암 치료와 온열 치료를 병행하는 임상실험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네이버 건강백과 암 알아야 이긴다. 그동안 온열 치료의 효과가 낮게 평가된 이유 중 하나는 암세포를 죽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온도로 알려진 42도씨 이상의 높은 온도를 종양 부위에 전달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개발된 최신 온열 치료 기기들은 종양 내부에서 직접 온도를 상승시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온열 치료는 현재 암 치료 보조 요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안정성과 효율성이 있어 환자들의 치료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고주파 온열 치료의 효과. 종양 내부의 온도를 40도에서 41도까지 충분히 상승시키면 그 자체만으로도 암이 줄어들고 열의 작용으로 면역세포가 활성화된다는 연구 보고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유럽에서도 전신 온열 치료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임상 실험에도 전신 온열 치료를 적용한 일부 사례가 발표된 바 있다. 국내에 도입된 최신 온열 치료 기기는 국소 부위에 열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큰 부작용 없이 복부
흉부는 물론 뇌와 간 등 다양한 부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동물 실험에서는 복부 깊숙한 곳까지 열을 전달해 적정 온도로 상승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환자가 감당할 수 없을 열감을 느낄 경우 스스로 기기를 중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안전성이 높은 편이며, 이로 인해 국내에서 온열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 큰 화상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는 없다. 현재 국내 대학 병원의 암센터 등에서는 재발 또는 전이가 수차례 발생한 환자를 주 대상으로 하여 온열 치료를 방사선 치료 또는 항암 치료와 병행하거나 경우에 따라 온열 치료만을 적용하기도 한다. 내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경미한 부작용으로 뜨거운 느낌이나 피야 지방이 뭉치는 느낌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증상은 소염제를 복용하거나 잠시 쉬면 회복된다. 온열 치료를 큰 부작용 없이 시행했을 때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증상 완화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환자가 전체의 25%에 달했다. 특히 온열 치료만으로도 종양 수치가 감소하고 1년 이상 생존한 사례가 7건이나 있었다. 그러나 전이된 환자나 수차례 개발된 암 환자들이 온열 치료만으로 암이 완치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온열 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의료진인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 목적과 효과적인 방법을 명확히 알고 안전한 지도 아래 사용해야 한다. 온열 치료의 비용은 인정 비급여로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회당 약 30만 원 정도이며 8에서 12회를 한 주기로 한다. 종양 크기가 감소하지 않더라도 종양 내 암세포가 괴사하여 종양 수치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검사와 진찰을 통해 온열 치료의 효과와 병의 진행 여부를 세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산대학원 통합의학센터 교수진을 역임하고 대한통합암학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목 교수는 고주파 온열 치료의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기존의 항암제 치료나 방사선 치료의 문제점은 정상세포까지 죽인다는 것이다. 정상세포가 죽다 보니 기능의 제한이 오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다. 고주파 암 온열 치료는 암세포만 괴사시키는 치료다. 독일에서 개발된 고주파 암 온열 치료 시스템은 인체에 복용한 13.56 mHLG 고주파를 이용해서 42도에서 43도씨의 고열의 열을 암 조직에 선택적으로 가함으로써 종양이 괴사 또는 자살하도록 유도한다. 몸의 열이 가해질 때 정상 조직은 혈관이 확장되면서 상승된 열을 밖으로 끌어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반면 암 조직은 혈관이 확장되지 못하고 단단한 혈관에 조금만 혈전이 생기면서 종양으로 공급되는 영양분을 차단시키는 원리이다. 1번 온열 종양학회 2007년 발표 자료는 방사선 치료와 온열 치료를 병행했을 때 반응률이 49.6%, 항암, 화학요법 및 방사선 동시 요법과 온열 치료를 병행했을 때 37.7%, 화학요법과 병행 시 15% 및 단독요법 시 7.5% 등의 임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같이 항암 및 방사선 치료와 병행할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더욱 상승되며 암 세포를 받기 전후
암으로 인한 통증이 있는 경우 현재 항암 치료 및 방사선 치료 중인 환자 모든 항암 약물 치료 후 더 이상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 암이 재발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치료가 곤란할 경우 등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열을 이용한 이전의 치료법에 비해 고주파를 이용한 방법은 부작용도 비교적 적으며 조직 깊숙한 곳까지 열을 전달할 수 있어 효과가 상대적으로 좋다. 암 자체의 크기를 줄이는 효과도 큰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김진목 통합암치료 노드맥. 고주파 온열 치료는 높은 온도를 이용하여 암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암세포를 직접 사멸시키는 작용과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 치료와 병행하여 효과를 증강시키는 작용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특히 방사선 치료와 병행하여 사용할 경우 그 효과가 뛰어나며 간암, 난소암, 대장암, 직장암, 식도암, 위암, 자궁암, 전립선암, 췌장암, 폐암 등 대부분의 암에서 부작용 없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방사선 치료와 병행 시 고주파 온열 치료가 효과를 증대시키는데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세포의 핵 합성기는 방사선 치료에 매우 저항력이 강해 방사선 치료로는 잘 사멸되지 않으나 고주파 온열 치료에는 매우 예민하게 반응한다. 온열 치료는 열, 스트레스를 통해 암세포를 손상에 취약한 상태로 만들어 방사선 효과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암세포는 정상 조직에 비해 산소가 부족하여 무산소성 해당 과정을 거치면서 산성 대사를 활발히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젖산은 암 조직 주변의 pH를 낮춰 산성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암 조직은 정상 조직보다 고주파 온열 치료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세 번째, 영양, 면역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암 조직은 혈류와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생존 조건이 연약하다. 이러한 이유로 고주파 온열 치료로 가해지는 열,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네 번째, 암 조직은 정상 조직에 비해 혈관 구조가 불안전하고 혈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열이 쉽게 축적된다. 또한 열을 받은 후에도 효과적으로 열을 방출하지 못해 가온 상태가 오래 유지된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암 조직은 고주파 온열 치료에 더욱 효과적으로 반응한다. 다섯 번째, 고주파 온열 치료는 40도에서 43.5도씨에서 암 조직의 혈관을 파괴하여 치료 효과를 높인다. 정상 조직에는 46도씨 이상에서만 이러한 작용이 발생하므로 암 조직에만 주로 이 효과가 나타난다. 여섯 번째, 암세포 방사선에 의한 손상된 DNA를 스스로 복구하려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고주파 온열 치료는 암세포에 열, 스트레스를 가해 이 복구 과정을 방해한다. 이를 통해 방사선 치료로 인한 세포 손상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며 암세포의 사멸을 촉진한다. 일곱 번째, 38.5도씨에서 41.5도씨의 낮은 온도로 암 조직을 가열하면 혈류 개선과 산소 공급 증가로 방사선 치료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방사선 치료는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 암 조직은 산소 부족 상태가 많아 치료 효과가 저하되기 쉽다. 온열 치료는 이러한 산소 결핍을 완화해 방사선 치료를 통해 암세포가 더욱 효과적으로 손상될 수 있도록 돕는다. 내가 심호하는 사랑의 병원에서는
환자의 면역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체온 측정을 필수로 하고 있다. 온열 면역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소, 부위, 암 치료를 목표로 암 조직의 열을 집중적으로 가하는 고주파 온열 암 치료와 전신의 체온을 전반적으로 상승시켜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 전신 온열 요법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전신 온열 요법은 심부 체온을 높여 몸 전체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면역 반응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처럼 국소 부위를 정밀히 표적화하는 고주파 온열 치료와 전신 면역력을 높이는 전신 온열 치료를 통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온열 면역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전신 온열 면역 요법. 전신 온열 면역 요법은 몸 전체를 가열하여 체온을 상승시키고 이를 통해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며 암 치료 효과를 증진시키는 치료법이다. 이 요법은 암 세포에 직접 열을 가해 손상을 유도하는 동시에 체온을 높임으로써 면역 반응을 자극하여 신체의 자연 치유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치료법은 전신 가열을 통해 체온을 38.5도씨에서 40.5도씨까지 올리는데 이때 암세포를 고온에 민감하여 손상되거나 사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체온 상승은 면역세포, 특히 T세포와 NK세포의 활성을 증가시키고 사이토카인 면역조절 물질의 방출을 촉진하여 암 세포를 공격하는 신체의 면역 반응을 강화한다. 암 조직은 혈구 구조가 비정상적이고 대사에 활발하여 열에 더 취약한 특성이 있는데 고온 환경에서 암 조직의 혈류와 산소 공급이 증가해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전신 온열 면역 요법은 암세포를 직접 사멸시키는 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자연 살해세포 NK세포와 사이토카인의 활성화를 자극하여 면역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한다. 특히 방사선 치료 및 항암 화학요법과 병행할 경우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암 조직의 산소 공급을 늘려 방사선 치료의 민감도를 높이고 약물 전달을 개선하며 암으로 인한 만성 통증을 완화해 진통제 사용량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치료법은 피로, 식욕, 부진, 면역력 저하 등의 증상을 개선하여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다. 전신 온열 면역요법은 혈액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형암, 유방암, 폐암, 대장암, 간암 등에 적용 가능하며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적거나 부작용이 심할 경우 또는 면역력 저하로 인해 표준 치료가 어려울 경우에 사용하기 좋다. 특히 재발 및 전이된 암 환자에게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 치료법은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구토, 탈모, 면역, 억제 등 전통적인 항암 치료에서 흑히 나타나는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다. 자동 온도 조절 기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하게 시행되며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한다.